첫날 후보등록을 했습니다. 여야가 다 시장으로 또 나올 거고 저도 시장으로 나갑니다만 이제는 뭐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데 국민들의 생활이 세계 100위 바뀌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시장 선거에 나온 저를 주목할 것 같습니다. 공약은 재산세를 받지 않겠다는 것. 서울시만 재산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보유세입니다. 또 자동차 보유세를 받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서울시 수도물을 특급수로 팔당 취소원을 폐쇄하고 청평 취소원을 새로 만들어서 북한 강물을 서울 시민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겠다는 것. 뭐 그게 서울시장 출마 변이고 또 하나는 70%의 예산을 서울시 예산을 줄여서 국가에 돌려주겠다는 것. 앞으로 국민 배당금을 줄 수 있다는 걸 시범으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서울시장 월급을 받지 않고 서울시장 판공비 100억을 내 돈으로 쓰겠다는 것. 그래서 이 예산을 초전략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도대 이완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그 서울시장 출마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에 이제 엊그제 안철수라든가 또 유력도 정치인들이 또 서울시장 후보에 금태섭 그 전 민주당 의원이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현재 총재님께서는 여야를 떠나서 제3지대였던 정치인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도권 정치권에서 제도 정치권에서 총재님과 어떤 연대라든가 이런 어떤 콜이 오면 거기에 응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계속 독자적으로 가실 건지. 그렇지. 나는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해온 걸 불신하니까 예산을 70% 줄일 수 있는 것도 내가 여야 후보나 연대 후보가 아니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야 정당의 후보면은 각 지자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예산을 못 줄입니다. 선심성 행정 또 전시 행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야의 어떤 연루된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주 깨끗한 서울시 시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장 자체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예산을 줄여보겠다. 정말 대한민국 지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지자체 혁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정치 혁명의 시작이니까 우리나라 지자체가 썩었다는 걸 한번 보여주겠어요. 연말되면 도로 파재 끼고 보도 불고 갈고 예산 조금이라도 남을까 봐서 그거 다 쓰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지자체 정신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연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원주뉴스 오은희 기자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 발전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데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 방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는 내가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은 보여주겠지만은 이번에 3.3 정책이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활은 세계 100위예요. 너무 빈부차가 심해요. 세계 10위권이면 국민 생활도 세계 10위권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보릿고개 때가 더 나아요. 친리적인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더니 이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5% 상류층이 우리 국민이 가져야 될 국민소득 세계 10위의 부를 다 가져갔다고 보죠. 그러니까 일반 중산층 서민은 빚쟁이들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모르고 이미 실업자가 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자살자는 세계 1위입니다. 아니 세계 150등 국가도 자살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국민들이 돈 때문에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교육이 잘못됐든지 경제가 잘못된 거예요. 분배가 잘못된 거예요. 조세가 잘못된 거예요. 싹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10위권 국민답게 생활하게 해주겠는데 나는 세계 1위권에 들어가게끔 10만 불 소득 국가를 임기 중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계 최고 GDP가 높은 10만 불 국가를 여러분한테 한번 만들어 보여드리려고 정치 일선에 나온 겁니다. 또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 기자분들한테 또는 여러 국민들한테 공통적으로 지금도 질문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민배당금 18세 이상 매월 150만 원씩을 평생 지급한다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을 18세 이상 1억 원씩 지급하겠다는데 그 지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에 대해서 먼저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150만 원씩 주는 거, 그거를 내가 옛날부터 공약을 했는데, 국민배당금을 주는데 기본소득 보장이니 기본소득제니 뭐 이런 거 지금 여야가 모방을 해서 내놓는데 그거는 제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국민배당금은 국민이 국가에 맡겨놓은 지분이 있어요.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적어도 14억씩 1인당 5천만 명이 맡겨놓은 거예요. 국가 자산이 7경입니다. 이 7경의 돈이 국민 전체 개개인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대한민국에서 국민한테 배당금을 준 적이 없어. 가만히 있는 집에 돈을 뜯어가 때려. 가만히 있는 자동차와 가만히 매매도 하지 않은 집에 왜 세금을 받아갑니까? 배당금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부익부 빈익빈이 여러 조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배당금은 기본소득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배당금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배당을 국가가 주는 거고, 기본소득제는 능력 없는 국민들한테 복지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그런 돈을 받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러나 국가에서 주는 국민배당금은 150만 원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150만 원을 보정하고 여러분이 공무원들을 철저히 정치인들을 감시해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데는 전부 고발 조치하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 5천만 명의 감시위원이 돼가지고 국가 예산 집행하는 데를 철저히 감시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매월 20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150만 원이 기본 맥시멈이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감시를 철저히 하느냐.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데마다 국민이 쫓아가서 이거 왜 하느냐 이거. 이 공사 안 하고 우리 배당금이나 올려 받게 해달라. 왜 이런 쓸데없는 공원 공사를 하느냐? 이 예산을 얼마 들어가느냐? 이렇게 철저히 고발 정신을 발휘하면은 국가 예산이 엄청 절약돼요. 그러려면 배당금은 월 200만 원씩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0만 원은 최소 미념, 최대 미념은 여러분이 예산을 얼마나 감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배당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래야 세계 12경제 대국의 국민답게 우리도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권리를 다 뺏겨가지고 거지 무슨 동양 어떠지 기본소득 그런 흉내를 내 공약을 그런 흉내를 내면서 나하고 비슷하다는 거 그러면 됩니까? 그럼 그것은 근본적으로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은 세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호주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는 그런 실업수당이나 이런 거는 복지예산입니다. 복지예산 받는 거 자랑 아닙니다. 나는 복지예산 없어요. 진짜 복지예산은 장애인들에게만 줄 겁니다. 그 나머지는 국민배당금이 있으니까 일체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아가는 거니까 자식들 앞에서 떳떳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자식 보는데 아버지가 기본소득 그런 거 받으면 되겠습니까? 창피스럽게 안 되는 거예요. 국민배당금제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정책입니다. 코로나 생계금 1억. 또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은 국민 가계부채가 1600조예요. 그 1600조 가계부채를 국가가 탕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 이상 1억씩을 주게 되면 단 1회뿐인데 이 1억을 주게 되면 시월은행에 잡힌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그 1억이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 5명 있는 사람은 5억이 들어와요. 6명 있는 사람은 6억이 들어와요. 2사람 있는 사람은 2억이 들어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빚 없는 사람은 그냥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자기가 쓰면 되는 것이고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600조 가계부채는 십제 비공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은 거의 다 갚게 됩니다. 물론 그 돈을 줄 때 은행에 빚이 있는 사람은 은행 돈부터 정리하고 줘요. 남는 돈을 주니까.
모든 사람의 빚이 없어지게 돼요. 그 빚 때문에 1년에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이자가 100조예요. 그러면 그 100조의 이자를 국가가 전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2000조의 양적 완화를 결행해요. 그럼 2000조를 발행해서 여러분들이 주는데 그 2000조는 국가 부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가 부채에 약 20-30%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국가 부채가 일본은 238%인데 우리는 국가 부채가 40%, 50%가 안 돼요. 그러면 이자가 안 나는 국가 부채를 늘려가지고 이자가 나가는 국민의 가계부채, 악성부채를 갚아줘버리면 국민이 1년에 100조 정도를 생활 소비에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경제 살리는 기본이에요, 이게. 그런데 배고픈 국민들한테 30만원, 50만원, 그래, 이거 뭐 코로나 긴급자금 50만원 줘봐야 뻔뻔 마중물 안 됩니다. 바가지로 먹어버려야 돼, 그냥 바가지로. 근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상식 밖에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응? 아니, 어떻게 숟가락으로 펌프에다가 한 숟가락씩 주면 물이 나옵니까? 국민들이 1년에 부담하는 이자 100조, 국가의 무이자 2000조 발행해서 은행권에 부채를 정리하면 돈이 시중에 돌질 않아. 그럼 은행권에 빚을 정리하게 되는 거야. 인플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국민들이 소득을 생활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1년에 100조의 이자가 절약되면 국민들은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다 배당금까지 나와? 국민들이 춤을 추고 역시 세계 12경제 대국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거 돈을 누가 다 가져가느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1억씩 주는 거, 이 돈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는 나라를 살리는 피 같은 돈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네, 중부메일 신문사 서울지사는 전용기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지금 중부메일이 충청권에 있는 신문이다 보니까는 그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지방 부동산이 많이 유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이 되신다면은 그 다음 정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와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자유에 맡기고 아파트 지어서 파는 거는 분양가 상한선 제도는 폐지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부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토지 공시지가도 더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는 단계적으로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겠다는데 그건 재산세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재산세를 없앱니다. 부동산 종합부동산 보유세 폐지합니다. 그건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헌법 불일치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뭐 강행하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 집에다가 매년 세금을 뺏어간다는 거 그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정신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돼요. 집을 살 때 취득세 내고 집 팔 때 집이 올라간 만큼 양도세가 나가요. 근데 중간에 왜 세금을 받아갑니까? 그거는 국민은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집값 오르면 오른 만큼 가져가고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다고 또 세금 받아가고 그럼 우리는 전부 월세 사는 겁니까? 자본주의에서 자기 재산, 자기 집 사는 거 그게 월세 국가에서 월세로 빌린 겁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매입할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 집값이 올라간 만큼 뺏어가면서 왜 중간에 가만히 있는 집에다 세금을 매깁니까? 재산세 반드시 폐지해야 돼요. 우리가 국민들한테 가만히 있는 국민들한테 도와주지 못하면 배당금도 안 주면서 그런 것까지 가져와서 예산 낭비나 하고 전시행정이나 하고 선심성 정책이나 공사나 해제끼면 서민들 다 죽는 거예요. 중산층. 불을 보듯 뻔한데도 그것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백억을 없애가면서 정치에 나서는 겁니다. 내가 뭐 개인 돈이 들어가지 여러분이 돈 줍니까? 내가 다 벌어가지고 시장 선거 대통령 2번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도 뭐 누가 돈을 대줍니까? 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수백억의 돈을 써가지고 대통령을 3번 나가고 고급 당사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몇십 년째입니다. 나간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이런 돈을 한 젊은이가 써가면서 나라를 바꿔주겠다. 세계 10위권의 국가답게 국민 생활이 빚이 없도록 해주겠다. 괜찮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 꼭 여야만 뭐 나라의 뭐 민족을 뭐 위대하게 하겠다. 이런
허장성세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세계 12 경제 대국답게 우리가 살게 부익부 빈익빈을 끝을내줄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충청도 청주 지역에 서울대학교 메가시티. 충청 지역은 내가 서울 메가버시티 대학을 충청권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거기다 만드는데 100만 명 규모예요. 유니버시티는 4만 명 이하죠. 메가버시티는 100만 명 이상의 대학이에요. 세계에서 없어요. 내가 처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가버시 대학은 안 나오겠지만 메가버시 100만 명 규모의 대학은 우리나라에 만들어야 아시아의 교육 시장이 한국으로 몰려와요. 하버드 대학 다니던 사람이 서울 메가버시티를 나와야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세계적인 철학과 물리와 역사가 거기서 논의되면서 세계 석학들이 흘러몰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마어마한 교육 열기가 교육 시장이 한반도로 몰려오니까 지방의 충청도 땅값은 한 10배로 올라가겠죠. 또 공항을 만들어야 돼. 충청권에 인천공항보다 2배 정도 큰 공항을 충청권에 만들고 또 부산권에 하나 만들고 대구 충청권에 그런 대규모 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전 세계에서 학부모들이 몰려와서 집을 구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충청도에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국가 개발이 지방 개발이 일어납니다. 그럼 지방이 좋아지죠. 살기 좋아지죠. 관광, 숙박업 어마어마하게 발전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메가버시티 서울 메가버시티 하나만 가지고도 100만 명 규모의 대학생 1000만 명의 학부모가 오게 돼요. 어마어마한 국가 수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꼭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영성산업 우리가 산이 많잖아. 골짜기가 많고 영성산업으로 지금 국가 예산보다 더 벌 수가 있어요. 또 교육사업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꼭 공장이 아니라도 알겠습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알고리즘, 빅데이터 이런 거 또 특수한 4차 산업 중에서도 이 알고리즘에다가 또 우리가 이세돌과 붙은 거 알파고 그런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그 알파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화 돼가지고 일어나는 4차 산업에는 공장이 별로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 알파고 빅데이터 플러스 블록체인 플러스 영성산업 이게 플러스 되면은 한국에는 제가 말입니다. 하늘궁이라는 데서 강의해가지고 작년에 50억의 종합소득세를 냈죠. 종업원 10만 명 되고 있는 공장에 1년 이익금 소득 종합소득세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맨 굴뚝 없이 내 혼자 종업원 없이 내 혼자의 강연으로 소득을 산골짜기에서 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영성산업을 발전시켜 보세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전 세계 석학들이 한 수 들으려고 몰려옵니다. 우리에는 우리 민족 사상, 8대 사상,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아니 부모에 대한 효도 이거 세계적인 상품이에요. 공경할 제자 남을 공경하는 거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동방예의주국이지. 중국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때립니다. 일본 사람 보고 외놈이다 그러지만 우리나라 보고는 동방예의주의다. 우리가 이런 나라였는데 이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는 8가지 사상을 몽땅 짓밟아버리고 지금 어떻게 되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다시 바로잡아야 돼요. 민족 8대 정신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지방과 상생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우리가 지방에 향교들도 있고 또 지방에 그 우리 문화들이 그 지금 말하는 예의 염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제, 충신, 예의, 염치가 살아나게 되면 이 우리 한국 문화는 세계적인 동방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8가지가 전부 사업의 블록체인이에요. 이 블록체인이 연결되면은 우리가 한민족은 이것만 전 세계에 팔아먹어도 홍보를 해도 정말 석가모니한테 가서 인도에 가서 불교 공부 좀 하겠다고 미국의 재벌들이 고개 숙여 가서 수도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아닙니다.
이 교제 중심 예의엄치 같은 이런 사상을 서양사람들이 알면은 여기에 매력이 거기다가 우리의 천부경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면 황홀경에 빠져요.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황홀경, 천부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황홀경이라고 해요. 그 경이 일시무시일인데 일종무종일이야. 자세히 설명을 들으면 서양 사람들 그 사상에 황홀경을 느끼게 돼요. 자, 이게 이런 세계가 있느냐. 이런 걸 우리는 전 세계에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민족이 돼요. 그 물질과 정신의 이 중독 역할을 우리 한민족이 해내요. 그래서 충청 지방권은 이런 정신이 이제 내리면 전 세계인들과 도시인들이 시골에 가서 나는 주 4일 일하고 3일 쉬게 할 거거든.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주 3일 휴무제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시골에 부모님들이 있는 농가를 사가지고 거기서 애들하고 농사 짓고 그리고 또 4일은 도시 가서 아파트에서 있다가 또 3일은 애들 데리고 내려가.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응? 그리고 시골 집이 막 날개 도시인지 팔리는 거야. 뭐 그거 별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골에 5일 가는 거는 집 개조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니까 그 개조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줍니다. 무상으로 줄 거니까 그거 딱 개조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주말이면 3일을 쉬니까 그거 와서 아버지들이 농사 짓들고 그걸 해봐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산골짜기가 많잖아요. 우리의 고향들을 다시 살려야 돼. 고향의 시내가 물이 다시 깨끗하게 흘러가는 그런 개구리가 살아있고 모든 만물의 생명이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대우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앞으로 만들어야 돼요. 연말을 맞이해서 국민들께 한마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사면초가다 그럽니다. 내면이 다 막혀있다.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뭐냐? 사면초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만은 실제는 천상운집입니다. 그러니까 1000가지의 상스러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그 구름을 나쁘게 보면은 구름이고 좋게 보면은 돈방석입니다. 여러 가지 애운이 오고 있어요. 구름이 천상운집이야. 천 개의 검은 구름이 상스러운 구름이 오고 있다. 우리는 그걸 상스럽다고 하지. 그걸 무서운 구름이 온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1000가지 상스러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한반도.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입장에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천상운집으로 봐야 돼. 그 상스러운 구름을 봐야 되는데 그 구름을 보고 공포를 느끼고 코로나라는 그 구름도 우리가 좋게 여기에서 우리가 극복을 하면 이게 우리한테 큰 면역 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난국을 우길승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남들이 전 세계인이 쓰러져 갈 때 한민족은 코로나를 이렇게 이겼다. 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이럴 때 비상한 천재가 한반도에서 나타나서 이 대한민국의 세계 모범을 보임으로써 전 세계가 한반도로 눈을 돌리고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절호의 우길성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와 있습니다. 기죽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내년이 그 다음 내가 대통령 선거니까 제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